이번 영상을 보시면 창의성에 대한 정의, 어떤 식으로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창의성을 기반으로 결과를 맺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허공완전연구소의 홍프로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창의성이란 단어가 저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요새는 그 애플 카피라이팅처럼 Everyone can create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애플 제품을 가지고 계시면 애플북스에서 Everyone can create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요. 뮤직이라든지 포토, 무비, 시간이 허락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Everyone can create 뮤직에서는 티처 중 한 명이 저스틴 팀버레이크라고 하네요. 저는 우선 그 드로잉이랑 비디오 관련돼서 좀 읽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창의성 면접위원으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요새 블로그, 유튜브 등의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하면서 느끼는 창의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창의성에 대한 정의, 어떤 식으로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창의성을 기반으로 결과를 맺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다른 영상을 보니까 창의성 면접 위원들 좀 평가하더라고요. 창의성 면접 위원들도 어차피 기성세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그냥 소식껏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면접 위원을 해보니까 이 문제들을 먼저 봤거든요. 저도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창의성 면접위원을 할 때도 이제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도 창의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딱 마음에 와닿는 대답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명확하게 정의를 못했어요. 창의성은 모방이다, 창의성은 통섭이다, 창의성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나온다 등등 정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별 생각 없이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 엄청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보는데 진짜 머리에 뭔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그 92회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으로 그 수상식 때 이제 봉준호 감독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마틴 스콜세지의 책에서 나온 표현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이게 침착맨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원 제작자는 마틴 스콜세지인데 봉준호 감독이 이제 유통을 한 건데요. 전 이 영상을 볼 때 진짜 전율 같은 게 흘렀고 진짜 깊게 동감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정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동영상은 이 동영상이 끝난 후에 재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 그룹의 이제 계열사인데, 제가 2018년에 회사에서 최초로 논문상 동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수상을 할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기존에 써둔 레포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좀 조합해가지고 논문으로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사실 다른 주제가 논문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주제는 연습 삼아서 제출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더 괜찮은 논문도 그 다음에 제출했는데, 그거는 이제 2차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상한 논문, 이제 저희 회사에선 처음으로 수상을 했거든요. 이제 몇몇 저희 선배 임원들이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읽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논문상 동상까지 받을 논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기도 했고, 지금 다시 근데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내용, 즉 개인적인 내용인데, 이게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본인이 각각 개인이 겪은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별게 아닐 수는 있어도 실상 그게 가장 창의적인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창의성 면접이라든지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팅에 절대로 이제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솔직하고, 이제 거짓을 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창의성 면접 제가 했을 때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친구들을 이제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직간접적인 경험을 녹여서 이야기했던 친구들을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인 거죠. 그러면 이제 창의성을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말로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표현해 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동료 혹은 친구들이 나의 주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진짜 이 마인드맵 덕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10월에 실제로 약간 어디 뭐 아마 있을 텐데 실제로 마인드맵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인드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 저를 예로 하자면은 저는 해외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거주도 했었고 일도 했었고 학업도 하고 여행을 다니고 2010년부터 사우디, UAE, 영국, 스페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태국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만약에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유튜브뿐만 아니더라도 기록을 조금이라도 해뒀으면은 지금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2의 창작물로 무언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가 굉장히 손쉬웠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기록을 많이 해두진 않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창작적인 활동으로는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더듬어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른 예를 들자면은 제가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이 위험물 기능장이 이제 위험물 쪽에서는 가장 높은 레벨의 자격증이고 이것을 취득을 하면 소방시설관리사 2차 한 과목을 면제해주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격증 취득할 때는 제가 기록을 거의 안 해가지고 별로 기억에 남는 게 많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기억에 남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러한 레슨런을 바탕으로 화공안전기술사랑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 블로그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지금은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책도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정말 입이 아프도록 강조해도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뭐 일기라든지 좋은 거는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이제 기록을 하면은 너무 좋고요. 블로그를 또 기록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 이제 블로그를 보시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블로그 내용 중에 국내랑 해외 이제 사고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외 사고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가 정말 딥하게 있거든요. 이제 뭐 거의 논문 이상의 수준으로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인들 알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네가 좀 어차피 공부를 한 게 있으니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올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제 블로그 하시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기록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도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블로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운영하는지 그리고 블로그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제가 이제 일반 직장인이기도 하고 제가 출퇴근할 때만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수익, 그러니까 많진 않지만 뭐 수익도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은 창의성에 대한 개인적인 제 생각을 공유를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의성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도 이제 창의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 창의적인 활동, 뭐 기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니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